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쳐다보셨을 텐데, 제가 주총 전후로 해서 이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 이제 좀 과하게 밀려있던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는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악성 리포트가 나왔죠. 모두 다 진실이다. 진실이지만 그 부분은 이미 2년 전에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아니에요. 맞는 내용인데 이미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만 원까지 이탈할 이유는 없다. 이때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 악성 리포트를 냈죠. 이제 올라가려는 타이밍에. 그래서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거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레키노나주가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에서 품목 허가 전에 이제 사용 권고하는, 그러니까 임시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사용 권고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적어도 이게 환자한테 해를 끼치는 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이 레키노로나주가 이제 고위험 환자나 중증 환자로 이제 전환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효과가 있고 안전성에서도 괜찮구나. 그래서 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확고한 편입 결론을 내기에는 좀 결과가 아직 충분치는 않다. 아직 임상 2상 결과잖아요. 임상 3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를 내려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사용 권고 나오면은 2달에서 3달 정도 안에 이제 보통은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이 부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6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처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가 있었죠. 자,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물러난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고,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 하고 물러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손 떼는 거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부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등기임원. 그러면은 장남이 셀트리온과 제약 쪽, 그리고 차남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깔끔하죠.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이제 작년에 이미 3, 4병을 위해서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주 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도 설립하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 95.1%,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여, 다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거의.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한테는 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분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제2세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하려면 이제 지분 구조를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3, 4 합병 이슈가 있는데, 지금 하면은 복잡하니까 아예 합병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을 좀 넘겨준다던가 하는 부분은, 승계하는 부분은 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병이 돼야 지분 구조 부분이 이제 재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안에 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정진 명예회장은 세계사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올해 이 과제들을 정리할 테니 믿고 격려해달라고 했어요. 올해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주주들이 원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생각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면은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은 3, 4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코스닥 종목들이랑 이렇게 합병하면은 코스피에 있는 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셀트리온이 약간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이제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셀트리온에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가야겠죠. 그럼 이제 일부 주주들은 이제 나는 합병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이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달라, 아니면은 니들이 사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금액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정진 회장이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뭐 이 부분을 다 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이제 특별히 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하기보다는, 또 이제 차남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고 장남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불리하다기보다는 셀트리온도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죠. 시총 1위, 시총 2위가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뭐 공매도도 많고, 또 1, 2위 종목이니까 당연히 뭐 공매도도 많고, 바이오 종목이라서 많은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레포트를 때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주총은 계속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헬스케어가 좋고, 그리고 이제 나는 좀 한방 같은 걸 좋아한다, 대신 오래 기다려야 된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건 좀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가 좋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쉬다가 한방, 쉬다가 한방, 쉬다가 한방,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데, 이 쉬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하기 힘들다. 왜? 이 구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상승률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크게 수익이 난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못 견디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충해서 말씀드린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그래서 뭐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헬스케어 쪽이 적당하지 않은가 싶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대형주, 무조건 안정적인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셀트리온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좀 잘 기다릴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고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제약에 묻어 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셋 다 좋은 종목인데 방식이 좀 다 다르다. 그래서 세 종목 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돼도 여러분들 이제는 그동안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정말로 합병을 진행할 거냐, 이 부분이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작년에 이미 뭐 박차는 가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한다고 했죠. 확인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세 경영으로 해서 장남하고 차남한테 그러면은 합병 후에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좀 넘겨주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합병 진행하겠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차례 마음을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레키로나주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만들었는데 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국내라서 사용 권고해 준 거 아니냐, 긴급 사용해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제 말을 못 하겠죠. 유럽에서 EMA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이제 EMA 산하 기관이죠.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EMA는 이 부분을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는데 굳이 국내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우리나라 거라서 허가해 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종결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랑 뭐 다 지켜는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안정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고. 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성장성,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 테마주가 올라도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조금 쉬어도 다시 갈 수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이슈만으로 올라온 종목은 다시 제자리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셀트리온은 이런 많은 이슈를 갖고 있어요. 성장성과 실적은 어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이 성장성과 실적이 최소 한 10년 이상은 보장돼 있는 기업 아닌가, 최소 5년에서 10년은 보장돼 있는 기업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이미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9년에는 조금 휴식을 취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JP모건에서 죄송합니다. JP모건에서 악성 리포트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2019년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 갖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좋게 보는 기업이어도 쉬어갈 타이밍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바이오시밀러 쪽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업이네 라고 하면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가를 인하합니다. 오리지널 약품도 그러면은 특허 만료되고 했으면, 독점권 만료됐으면 인하해버리지 뭐. 그래서 약가를 내려요. 그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이게 저렴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면 오리지널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거기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체적으로도 육성을 한다, 바이오시밀러를. 그러면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겠냐. 이 부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의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은 언제 도약이냐? 2020년에 도약이다. 작년이죠. 이거를 2018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때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램시마 SC가 출시되면은 2020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추가적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고, 이건 유럽이요. 미국에서는 트룩시마와 이제 허주마 이쪽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출시가 되는데, 램시마는 사실 초반에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죠. 허가는 받고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뭐 5, 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선호의약품 등재가 됐죠. 기존에 이렇게 사보험 진입 자체가 안 됐어요, 잘.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바이오시밀러에.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화이자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직접 본인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수적일 수는 없겠죠, 시밀러 쪽에. 그러다 보니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20%는 넘어야 되는데 지금 20% 정도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트룩시마는. 경쟁 약물이 많지 않을 때. 허주마 같은 경우는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 이렇게 낮잖아요. 경쟁 약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룩시마는 경쟁 약물이 거의 없을 때 지금 점유율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장 선점 효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20%까지 올라왔어요. 램시마 아직도 11%인 거랑은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테바에서도 열심히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2020년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이고, 자,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램시마 SC가 작년에 출시가 된 거죠. 램시마 SC가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이게 작년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부터 유럽에 풀린 거니까 올해는 이제 실적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유플라이마도 이제 허가를 받았죠, 유럽에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 뭐 글로벌 1위인데 이 휴미라가 1위인데 휴미라의 그냥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이 올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매년 한 개씩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독점권이 2023년 11월에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3상 진행해서 내년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딱 맞춰가지고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글로벌 판권까지 해가지고 생산이랑 이런 부분을 다 맞춰놓고 바로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점유율 바로 확대를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경쟁은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장성은 매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매년 한 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이게 성장성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슈가 없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과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이니까 그냥 쭉 투자 개념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3, 4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슈, 3, 4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좋을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쪽에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코스닥 종목 쪽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 국내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이런 시각도 유럽에서 통과가 이제 사용 권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도 일단락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뭐 기업이 안 좋아서 눌린 게 아니죠. 수급적으로 실자리라서 눌렸는데 수급적으로 눌려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 부분은 불확실성까지 해소되면서 다시금 요 헬스케어가 15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17만원 도전, 17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또다시 신고가 달성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성장, 실적, 이슈 모두 다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신약 개발 쪽으로 대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은 쪽박이 된다. 대신 셀트리온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조금 흔들림이 나와도 결론적으로 주가가 다 복원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